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마음은 물질인 전자칩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립턴은 마음은 전자칩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실험 심리학자 딘 라딘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라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불규칙한 수열을 계속 만들어내는 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실험했습니다. 난수 발생기는 컴퓨터에서 그야말로 임의의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시에 사로잡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난수 발생기는 불규칙적인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만을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사건이란 1. 해마다 실시되는 슈퍼볼 시합이 벌어질 때 2. O.J. 심슨 사건의 재판 때 3. 다이애나 공주의 장례식 때 4. 9.11 사태 때 등입니다. 다음 그림은 9.11 테러 당시 난수 발생기에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여기까지는 아무 사건이 없을 때인데 9.11 테러가 남으로써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대성의 물리학자 헬미트 슈미트의 연구입니다. 그는 의도, 인텐션이 임의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슈미트는 난수 발생기를 오디오 장치에 연결시켜서 헤드폰의 왼쪽 스피커 아니면 오른쪽 스피커에서 임의로 딸깍 소리가 계속 나게 하여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비실험자로 하여금 마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한쪽보다 다른 쪽에서 딸깍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대조군의 녹음 테이프와 실험군의 녹음 테이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조군의 테이프는 순전히 임의적인 결과를 보여준 반면에 실험군의 테이프는 전혀 임의적이지 않고 의도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 마음은 물질인 물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립턴은 마음은 물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캐나다의 생물학자 버나드 그레드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심령 치유사가 비익의 물에다 에너지를 보내고 그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운 씨앗은 보통 물에 담겼던 대조군 씨앗보다 눈에 띄게 빨리 크게 자랐습니다. 분광기로 물의 적외선 흡수율을 측정했더니 물 분자의 구조가 달랐습니다. 즉 심령 치유사의 손에 들었던 물은 분자 구조가 결맞은 형태를 보인 반면 보통 사람의 손에 들렸던 물은 분자 구조가 찌그러져 보였습니다. 8. 마음은 종양세포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립턴은 마음은 종양세포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의사이자 심령치유사인 레오나드 라스코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심령치유사인 라스코는 암세포가 담긴 3개의 배양 접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의식을 집중하여 치유의 의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대조군은 보통 사람이 다른 방에서 동일한 암세포가 접종된 3개의 배양 접시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하여 의도적으로 배양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령 치유사인 라스코우는 배양 접시를 들고 있는 동안에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의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라고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의 성장은 3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5. 물질의 파동적 특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과학. 기존의 과학에서는 오로지 물질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존재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에서는 물질은 눈에 보이는 구조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보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립턴이 말하는 새로운 과학이란 양자 물리학, 가우스 이론, 복잡계 이론, 그리고 프랙탈 이론 등을 말합니다. 립턴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입자, 파티클의 배후에는 파동,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상보성 원리를 인용합니다. 립턴은 또 자석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라는 에너지장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상보성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뿌리면 쇳가루는 제멋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종이 아래에 자석을 갖다 대면 뿌려진 쇳가루들은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형태를 반영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재배열합니다. 이것은 자석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립턴은 우주의 공간에 대해서도 상보성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주 공간, 즉 허공의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허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로 꽉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영점장이라고 부릅니다. 립턴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A씨와 그의 개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입니다. 먼저 A씨의 직장 출입구와 A씨의 집 대문 앞에 각각 2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A씨와 개가 모르는 임의의 시간에 A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무선전화 지시를 받습니다. A씨가 직장의 출입구를 나서는 바로 그때 개는 A씨를 기다리려 문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디오로 녹화된 100회 이상의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순간 통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 연결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쉘드레이크는 사람과 개 사이를 연결하는 에너지장을 형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립턴은 물질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구조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구조의 상보적 구조 혹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구조를 장 혹은 파동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파동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장은 공명에 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과학, 프랙탈 기하학. 해안선의 사진을 찍고 그 각각의 이미지의 해안선 윤곽을 살펴보면 모든 윤곽이 구조만 달리하며 재닮은 패턴을 합니다. 나무는 그 구조상의 모든 수준에서 단지 구조만 달리하며 재닮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프랑스계 미국의 수학자 브노와 맨델브루는 재닮음 현상을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용하여 수학 공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맨델브루는 이런 현상을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전체 구조의 패턴과 그 부분 속에 발견되는 패턴 사이의 관계는 재닮음, 프랙탈의 반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재닮음, 프랙탈은 곤충, 조개, 나무 등 자연계에서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프랙탈은 인간의 배, 순환계의 동맥과 정맥, 그리고 말초, 신경망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구도는 모든 수준에서 재닮음 패턴을 보여줍니다. 프랙탈은 혼돈스러운 자연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배후에는 질서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겉모양은 천차만별이라서 그것의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랙탈 과학에서는 물질의 드러난 구조는 천차만별이지만 감춰진 구조는 규칙적이고 질서를 가진 패턴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립턴은 프랙탈에서 보듯이 자연이 겉으로 드러난 구조와 감춰진 구조를 갖는 것도 상보성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3. 새로운 과학, 카오스 이론. 새로운 과학인 카오스 이론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임의계라고 부르고 임의계의 뒷면에는 항상 카오스계가 존재하며 이 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임의계는 매우 불규칙하며 무질서이지만 카오스계는 규칙적인 질서를 가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은 겉으로는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그것의 강세를 짐작할 수 없으나 현상의 뒷면, 즉 카오스계를 측정하면 세 종류의 끌개, 어트랙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묘한 끌개, 순환 끌개, 점 끌개 등입니다. 태풍의 카오스 측정에서 이러한 기묘한 나비 모양으로 하는 기묘한 끌개를 보이면 태풍이 당분간은 왕성하게 진행됨을 의미하고 순환 끌개를 보이면 왕성한 기운이 진정됨을 의미하며 점 끌개를 보이면 태풍이 곧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심장의 심장박동 변이는 인체의 감정이나 운동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지만 그 배후에 존재하는 카오스계를 측정하면 역시 세 종류의 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 카오스가 기묘한
끌개를 보이면 심장 기능이 정상임을 의미하고 순환 끌개를 보이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하며 점 끌개를 보이면 며칠 후에 심장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립턴은 가우스 이론에서 보듯이 자연 현상이나 생리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구조와 감춰진 구조를 갖는 것도 상보성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